안녕하십니까. 일간제주TV의 양정기자입니다. 이번에 야심찬 프로젝트로 일간제주와 일간제주TV가 멋진 콜라보로 장성철TV와 합쳐진 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장성철의 제주읽기입니다. 웬만하면은 우리 계획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유튜브 방송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갖고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같이 하실 분 도민들 대다수가 알겠지만 제가 간략히 한번 써봤습니다. 이번에 대한 소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콜라보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이름은 장성철의 제주읽기로 저와 함께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해 줄 분은 제주 정가에서 현장을 다니고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제주 대표적 소통 정치인으로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과 대안을 갖춰 사이다 같은 청량감을 선사하는 제주 대표적 정책 평론가이시기도 합니다. 바로 장성철 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인터넷 언론에서 운영하는 일간제주 TV와 콜라보를 해서 제 이름을 넣은 장성철의 제주읽기라고 하는 토크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일간제주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독자 여러분께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룰 현안은 원래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큰 현안 두 가지만 먼저 다루고 본격적으로 다음에 2회, 그러니까 에피소드 2회로 시작될 때는 그 다른 교육, 정치, 문화까지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마부영 아파트 조기 분양 전환 논란하고요. 가칭이죠. 제주 서부중학교 설립 취지 논란입니다. 먼저 사마부영 아파트 조기 분양 전환 논란에 아마 우리 도민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장성철 위원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장님 아마 현안도 아마 심각하게 제일 먼저 다루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여러 번 만났는데, 네. 이 해당 현안에 대해서 모르시는 도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 임대 아파트가 이제 5년 임대 아파트가 있고, 10년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사마부영 아파트인 경우에는 10년 공공건설 임대 아파트인데요. 5년 건설 임대 아파트인 경우에는 분양의 절차나 또 분양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이런 게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그런 것이 법령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임차인하고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건설회사하고 임차인들하고의 분양 전환과 관련된 시기에 갈등이 많은 게 현실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마부영 아파트가 이제 논란이 됐는데, 지난 지방선거 바로 직전에 제가 도지사 예비 후보 자격으로 가서 분양 절차에 관련돼서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는 그 권한을 임차인들한테 부여해라. 두 번째는 감정평가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원가법이나 거래사례비교법 같은 그런 방법을 제주시청에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라. 이 두 가지를 제가 논평을 내서 물꼬를 텄는데, 그게 또 많은 후보들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결이 다 될 걸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도 될 줄 알았는데, 보궐선거에 당선된 김한규 국회의원은 국토부에 질의 한번 한 거 외에는 구체적으로 진행한 게 없고요. 또 오영훈 도지사는 임차인들하고 면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임차인들의 말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이루어졌던 공약이 제대로 이행만 되면 될 문제인데, 그게 현재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해서 분양전환 절차 취소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해결 가능성, 그냥 직격해서 묻겠습니다. 예. 해결 가능성이
몇 프로 정도 보시는지. 저는 뭐 제주시가 또 제주도가 어떤 의지를 갖고 정책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전 해결의 그 수준이 높아지고 또 가능성도 많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토부에서 그 이런 감정평가의 방법이나 또 감정평가 업체 선정에 있어서 지자체의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냐 이렇게 질의한 거에 대해서요. 그건 지자체의 재량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중심을 잡고 그런 재량 행정을 제대로 펼치면 가능한데 실제로 제주시장도 1차 감정에 따른 그 분양가가 너무 높다 이런 논란 때문에 재감정하자 해서 하는 과정에 이번만큼은 임차인들이 감정평가업체 추천하면 받아주겠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공문으로까지 약속을 한 것을 부영 측에서가 그건 법령이 위반된다라고 하는 자료를 제출하니까 그냥 갑자기 이걸 수용해가지고 그 임차인들의 추천 행위를 백지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재량권을 포기해 버린 거죠. 지금 문제는 여기 있고 이것을 회복해서 임차인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문제 해결을 풀겠다는 의지만 가지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해결에 뭐 제주시도 중요하지만 오영훈 도정이 어쨌든 핵심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오영훈 도정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다른 사안들은 별개로 하고요. 사마부영 아파트 분양자랑 갈등과 관련해서는 낙제점을 주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오영훈 지사가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는 거를 임차인들이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감정평가와 관련된 방법도 가능하면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 임차인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재량 행정을 한 번도 펼친 바가 없거든요. 국토부에서는 그 지자체 재량 행위라고 하는데 왜 그거를 뒷짐지고 왜 이렇게 부영 앞에서만 서면 제주도 내 유력 정치인들이 약해지는지 난 좀 되묻고 싶습니다. 네. 그 현재 그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예. 상하 부영 아파트 조기 분양 전환도 진행되고 있는데 뭐 영향이 있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하부영에 대해서 제가 논평을 몇 번 냈고요. 또 임차인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결과 어쨌든 법원에 이제 소송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의 감정평가업체 추천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서귀포시는? 예, 그렇게 하겠다. 그럼 제주시도 미리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서귀포시는 되고 왜 제주시는 안 되냐 이런 질문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 행정은 서귀포시가 낫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보다는 이제 제주시가 사마부영과 관련돼서 축적된 경험과 논란에 축적이 된 거다 보니까 교훈을 삼아서 방향을 딱 이렇게 잡자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혁신도시의 사마부영 아파트 임차인 대표 임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인 그런 결과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종우 시장이 현재 시장이 돼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잘 잡아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서귀포 만나고 제주시 현재 논란이 된 그 현장을 직접 만나봤는데 예. 그 입주민들 예. 전체적으로 한번 그 분들의 얘기를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이게 조기 분양이거든요. 지금 그 10년 임대 아파트가 10년이 되면 만기 분양에서 이건 임차인들이 우선 분양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양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감정평가된 금액의 그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만기 분양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때도 만기 분양할 때 철저하게 감정평가 업체를 임차인들이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이 첫째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거래 사례 비교법 하나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거래 사례가 있었던 것을 분양일자로부터 시작해서 1년치 혹은 분양 전 2년치를 할지 3년치를 할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런 걸 임차인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만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주시에서 잘 정해주면 분양가가 고분양가 때문에 생기는 논란은 많이 수그러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문제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여튼 이번 그 상하부영 관련해서 논란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안이나 있으면 우리 장 위원장님 모시고 그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려요? 네. 그럼 결론은 이제 이 사마부영 문제, 사마부영 아파트뿐만 아니고
전국에 이제 이런 민간 임대 아파트, 공공건설 10년 임대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해서 법령에 그 임대주택법에 임대주택특별법에 구체적인 그 내용을 적시해서 이렇게 논란이 없도록 하고 그런 입법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 말씀도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두 번째로 넘어간다면 우리 장충 위원장님께서는 뭐 정치뿐만 아니고 교육 쪽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이런데 그 최근 교육계 최대 논란이 아마 가칭 서부중학교, 외도중학교 그 설립 연기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확산되고 학부모들 특히 외도 지역 이쪽에 있는 부분에 그 학부모들 상당히 걱정이 많고 언제 될 건지 여부에 대해서 정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심지어 정치 불신까지 이 정도 일어나고 있는데 학부모님이 직접 만나셨죠? 예, 몇 번 만나서 현장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어요? 절박하죠. 그러니까 이제 외도나 이호 쪽에 도평에 있는 저 학생들이 지금 제주 서중이라든지 중앙중 이렇게 가려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30분에서 1시간까지 잡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장거리를 교통을 하고 해서 등교를 하게 되면 이건 기본적인 학습권의 침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외도 지역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절박하고 또 그 지역의 지역사회 지도자들 분 만나보니까 이게 외도가 좀 완전한 나름대로의 그 도시가 되려면 학교, 중학교가 있어야 된다. 중학교가 있을 때의 외도하고 없을 때의 외도하고 너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사회 지도자분들도 지역 주민들도 그리고 학부모들도 절박하게 제주 서부중학교 신설 문제가 타결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최대 논란은 그 해당 지역이 학교 부지로이기 때문에 어떤 토지 전환이나 어떤 그런 문제는 없는데 제일 문제가 아마 토지 구입 그 매입 관련해서 금액적인 부분, 토지 기존의 교육청에서 제시한 금액하고 토지주가 생각하는 금액하고 상당히 괴리감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뭐 좀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김광수 교육감이 100일 기자회견 했죠. 네. 그때 막 고심을 또 많이 얘기하시던데 토지를 갖고 있는 이제 토지주분들하고 협상이 잘 안 된다. 이게 토지가 확보가 돼야 2027년에 학교가 개교가 될 텐데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는 고심은 지금 오늘까지만 하셔라. 이제는 결단을 하셔야 된다. 그 결단은 뭐냐면 토지 수용입니다. 토지 강제 수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선언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김광수 교육감님한테 제안드리고 지역사회 한 사람으로서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매매계약서라는 게 체결됐잖아요. 매매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교육청하고 토지주하고 매매계약서가 체결돼서 땅을 팔아주겠다는 의향을 비쳤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학교 부지로 지정을 한 거고 또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절차를 이행을 한 거고 그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도출된 거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액에 도출되면 그거에 맞춰서 매매를 하겠다고 하는 의향을 비친 거기 때문에 토지주분들도 명분적으로 안 팔아주는 건 이거는 명분이 매우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이 다른 어떤 공공시설도 아니고 중학교지 않습니까? 학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강제로 무상으로 뺏는 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와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서 법적인 보장 속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 금액이 도출이 됐다면 저는 토지주분들이 여기에 응해야 되고 만약에 응하지 현재까지처럼 돈을 더 달라 이렇게 해서 응하지 않으면 교육감이 갖고 있는 권한을 활용을 해서 토지 보상법에 의한 토지 강제 수용 절차를 전 즉시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토지주들의 눈치를 보고 고심만 하다가 끝나서는 그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광수 교육감님은 서부중학교 토지 그 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 절차를 즉각 돌입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요구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학부모들 많이 만나고 많은 뭐 현안을 다루겠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예. 교육행정질의 도의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때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예. 아 송창곤 의원은요. 네, 송창곤 의원님이 김광수 교육감님 그 교육 질의 전날 자신의 SNS에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기자들도 교육 질의 상당한 그 크게 부딪히겠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처음에는 좀 그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막판에 악수로는 상당히 이례적이었고요. 예. 그래서 의회 내에서도 큰 박수가 나왔고 했는데 기자들도 이게 의회하고 그동안 도교육청이 불통이라는 오명을 들었는데 이게 소통의 출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약간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하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뭐저 어떻게 악수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뭐 그 자체를 우리가 폄하할 필요는 없고 뭐 송창건 의원이 김광수 교육감하고 악수를 했다. 뭐 그 자체가 뉴스가 된다면 사실 굉장히 서글픈 거죠. 그런 건 너무나 서글픕니까? 당연한 건데 이제야 그런 게 뉴스가 된다니까. 근데 본질적으로 그럼 그때 교육감하고 송창건 의원이 교육행정 질의응답을 해서 도출한 결론이 뭐냐 이거죠. 그날도 서부중학교 신설 문제 때문에 계속 공방을 벌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공방을 하는 건지 공방을 안 하는 건지 다시 말하면 토지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보관을 갖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송창건 의원은 김광수 교육감은 두 번째 치더라도 송창건 의원은 김광수 교육감님한테 토지 강제 수용을 하셔라 요구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 그래야 교육감께서 힘을 받고 수용을 하든지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주하고 협상이 돼서 타결을 하든지 할 텐데 교육감님한테만 떠밀어 버리는 그러면 뭐 강제 수용하는 것도 카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뭔가 잘 믿고 알아서 잘 하세요. 그건 안 되죠. 그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도의원이 분명한 입장을 해주는 게 사실은 교육감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질의응답으로서는 좀 흡족하지 못했다,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런 평가를 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과는 전 약간 다른데 지금까지 교육청 출입하면서 송창권 의원님이 뭐 활동이나 지금 가칭 서부중학교 그 관련해 갖고 이슈가 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건 맞아요. 외도에서 30년 동안 외도 쪽 그쪽 부분에서 30년 동안 수건 사업을 어쨌든 송창권 의원이 여기까지 끌어모은 거는 아주 잘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도의 지역 지도자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지난 지방선거 때 이건 다 끝났다라고 다 결론 났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네. 근데 이게 또 불거지니까 황당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송창건 의원께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초지정이나 이 정책의 추진 과정 전체를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해가 없게끔 하셔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첫 회 치고는 상당히 미숙하고 미흡하고 뭐 지난번에 우리 다 찍었다가 이거든요. 저도 이런 말 하기 좀 창피스러운데 제가 그 원래는 전주에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했는데 제가 관리 부실로 인해 갖고 그 영상이 약간 오류가 발생해 갖고 그래서 다시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화끈거리네. 이해 바라고요. 하여튼 처음이니까 미숙하고 그런 게 같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좀 더 냉철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도민사회의 많은 현안에서 집중적으로 전문가 모시고 부족하다면은 교육, 행정, 뭐 문화 이쪽에 있는 분을 초빙해갖고 그런 뭐 인터뷰를 그거 좋은 생각이시네요. 문화 쪽에 한 분 이렇게 해서 같이 정치야 뭐 우리 장 의원에 따라갈 분이 없겠지만 교육 쪽도 많이 너무 또 매일 그 떨어진 사람한테 따라가는 하여튼간에 첫 회에 뭐 미숙하지만 많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다음에 추자도 해상풍력도 하고 그것도 우리가 현안이 워낙 많으니까요. 예. 그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